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산입니다. 사실 반응이 좋아서 예. 정식 이 컨텐츠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네. 만산월의 신기반기. 신기한데요? 좋은데요? 제가 장면 센스가 없어서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네. 일단 팟캐스트 1화가 나갔었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요. 네. 운이 좋아지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따라해 보시고 개운이 됐다. 네. 그리고 자기 성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찍었던 게 네. 재물은 돈복을 불러주는 걸 찍어봤고, 네네. 오늘은 만산월의 팟캐스트 3화 네. 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일단 운이 바뀔 때. 일단 몸이 좀 아프죠. 일단은 내가 운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게 대운이 좋을 때가 있고요. 운이 만약에 10대 운이라고 해서 사주풀이를 할 때 뭐 1세부터 11세, 뭐 사주에 따라서 뭐 2세부터 뭐 12세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합니다.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대부분이 운명이 바뀔 때 주거지가 바뀌거나 직장이 바뀌거나 직종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없던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질병이 없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0대 운으로 보기 좀 그렇고 제가 볼 때 30년적 주기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운이 바뀔 때는 어떻게 보면 주변 상황이 바뀌어버린다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그 10대가 있었다면 청소년기에 뭐 주거지가 있다가 뭐 타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해서 20대 또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운명이 바뀔 때 그 환경 조건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주변 상황에 또 영향을 받는 게 운이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운이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주변 상황 영향에는 굉장히 크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천지인을 뽑아왔거든요. 그죠. 하늘의 운, 그렇죠. 땅의 기운, 뭐 사람의 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람의 운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운. 그죠.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무인데 혼자 산다면 하늘과 땅의 영향만 받겠죠. 그렇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람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운이 바뀔 때 사람이 어땠다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일단은 내가 소중하게 다뤘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운명을 잡고 싶다 아니면 그 인연을 잡고 싶다 해도 그 인연이 정리가 됩니다. 운이 좋게 바뀔 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항상 속고 살았거나 이용을 당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쳤을 때 내가 운이 바뀔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갖다 뒤통수 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드러나거나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운명이 나쁠 때는 굉장히 기간이 길게 느껴지고 굉장히 더디가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점점 더 앞당겨지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 내 운이 좋아진다면은 주변 사람이 바뀐다는 거네요. 주변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요. 내가 그 10,000원짜리 백반도 못 사 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운이 바뀌어서 내가 뭐 가격표 안 보고 살 수 있는 시대로 바뀐다. 그럼 주변 사람이 바뀌겠죠. 같이 10,000원짜리 사 먹던 동료가 아니라 그죠? 똑같은 부류, 나랑 비슷한 부류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끼리밖에 모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친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친한 사람 부류에서 중심적으로 만나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그 선생님께서 많은 무당 선생님이고 실제로 선생님도 많은 분의 운을 개운해 주셨잖아요. 네네. 사람으로 인해서 운이 바뀐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거 외톨이가 요새 많고 있고 희귀꼬물이라고 해서 집에서 운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운둔에 있는 아이가 개운이 되는 것이 누군가를 만나기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래랑 형성이 안 돼서 관계 형성이 안 돼서 운을 못 바꿀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전달이 안 돼서 짜증이 나거나 고립되거나 성인도 마찬가지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랑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통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더 편하거나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운명이 바뀌지 않을까요? 모든 현상은 똑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이 주어지죠. 네.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주변에서 부정적인 역할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겠죠. 그렇지만 뭔가 다른 얘기를 해준 사람을 만났을 때가 전 개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선생님 말을 들어봤을 때는
의식적으로 좀 내 얘기가 잘 통하고 네. 나랑 맞거나 네. 좀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개운이 되기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운이 굉장히 좋은데 안 좋은 곳에만 자꾸 가요. 그러면 운이 깎아내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집에 살려는 하는 이유가 환경의 영향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인간도 좋은 사람, 아니면 좀 힘든 일이 지나고 좀 인생이 편안해진 사람을 만난다면, 그죠?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진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망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인성의 문제인 거죠. 좀 힘든 상황이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곁에 둬라. 그렇죠. 고마울 줄 아는 사람을 옆에 두면은 그게 가장 큰 개운법이라고 봐요. 고마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옆에 힘들다 하여도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물론 잔소리로 들릴 수 있고요.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굉장히 못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존심이 셌을 경우 잔소리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돌아보면 나한테 좀 딱 맞는 소리에서 피할 때 있죠. 네. 정말 나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듣기 싫은 잔소리여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발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뭐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공부를 하라고 하는 잔소리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는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그 나침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싫은 소리를 안 들었다면은 발전할까요? 발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근과 채찍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거나 정확하게 비율이 정확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변에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운에 있어서 굉장히 쓴소리 해주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쓴소리 해주는 친구 객관적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너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면은 넌 단점이야. 근데 그 친구 안 만날걸요?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혓바닥에 노는 얘기만 하는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만 만나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남의 얘기를 갖다가 듣기만 하고 자기 얘기 안 하는 친구를 만나면, 아니면 객관적인 의견 표출이 없고 그냥 모호한 사람을 만난다면 좋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직설을 하는 사람 만나는 게 행운일 수도 있어요.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설가, 그러니까는 그 요리의 대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화면에 나왔던 그 미슐랭 전문가,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미국에 나오는 그 독설가. 안성재 말고 이제 미국 사람인데 노란 머리인데 하여튼 그런 그 유명하신 분 있습니다. 네. 그분 굉장히 독설가더군요. 맞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아마 요리에 유명한 장인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가스라이팅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맨날 드드볶는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불행하겠지만, 그걸 갖다가 만약에 나의 전화위복으로 삼는다면 굉장히 좋은 발전이 있겠죠. 그러면 얘기를 들어봤을 땐 귀인을 알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거에 데미지 입지 않고 다음 행보를 갈 수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다. 나는 너를 만나서 끝났다. 너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 하면 끝난 거고요. 너 만나고 되는 일이 없었던 건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이야를 파악하면 성공하겠죠. 사실 천지인 중에 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풍수잖아요. 지죠, 지. 네, 굉장히 잘 보시는 부분인데 네. 운에 이 땅, 뭐 집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또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사 가고 나서 많이 아팠어요. 이사 가서 부도 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상하게 발동해서 이사 간 집에서 사업이 망하거나 출당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서를 지녀서 재수가 없었던 거, 이런 거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서를 지녔거나 만약에 내 욕심으로 해서 화를 불렀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도 답입니다. 옮기고 나서 뭔가 내가 운이 안 좋아진 느낌이 받으면 다시 원래 터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또 제값을 받기 위해서 절대 안 팔고요. 거기서 또 머뭅니다. 근데 빠른 판단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빠른 포기도 답이다. 문서를 잡았는데 괜히 좀 꾸역꾸역 어렵게 잡았으니까 네. 버텨서 오히려 운을 깔아먹을 수 있다. 그죠. 그걸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1년 정도 살았는데 계속 그 불운이 끊이질 않아요. 그럼 이사 가는 거 답입니다. 만약 못 판다면 전세를 주고 떠나는 게 낫죠. 그 지는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좋은 기운을 가진 땅을 좋게 바꾸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고 개인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각이 힘들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욕심 부리지 않고 누가 와서 살든 간에 내가 여기 벗어나겠다. 그럼 욕심을 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운에 있어서 이 집이나 사무실, 건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갔는데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집으로 갔을 때 되게 힘들다가 그 집 이사 오고 나서는 괜찮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무당 선생님이고 많은 분들의 점을 또 봐주시잖아요. 네네. 사람마다 뭐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라, 올해는 어느 방향을 피해라, 이런 것도 전부 다 운에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건 참고사항이고요. 사람마다 그 가족과 이동하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회사 사람들하고 이동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100%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을 지배하는 것이 그 일개 개인이 그 혼자 사는 게 아니라서 주변 사람의 그 인과의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풍수는 좋은데, 그죠? 나는 좋은데 옆 사람은 나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화로워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조화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떠나감도 있고 그 만남도 있고 새로운 인연도 존재하는 이유가 지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의 그 영향, 땅의 영향이 사람마다 받는 지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또 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명당 자리라고 해도. 그렇죠. 명당 자리가 그 사람들 명당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선생님이 처음 말한 인, 네. 사람 간의 관계,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인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 명당 자리에 살기는 하나 내 그릇이 그만큼 되지 못한다. 만약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하에마를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거기 풍산금속 회장님의 집이 계시대요. 근데 그 집을 내가 매입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그릇이 없다면 풍산그룹 회장만큼의 그릇이 없다면 그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다. 그렇죠. 지킬 수 없고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뱁새가 황새를 쫓는 영끌을 해서 무리해서 부동산을 샀을 때 탈이 나는 이유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수에 맞는 집, 분수에 맞는 형편에 맞는 집, 그것이 월세라 할지라도 본인 현실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풍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권리금이 세고 굉장히 번화가라서 무조건 장세가 잘 될 것 같아서 빚내서 들어갔을 때 아무리 명당이라 할지라도 자기 그릇에 맞고 환경에 맞지 않고 지금 위치에 맞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발복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터가 뭐 대통령이 있는 터라고 해도 그렇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그릇과 그 사람 인생 일대기에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겸손함이 있어야지 대운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풍파가 있고 난 다음에 겸손이 있는 거지 그냥 승승장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계속 잘 나가면은 굉장히 기세 등등 국뽕이든 뭐든 뽕이 막 이만큼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어느 정도 젊어서는 사서도 고생한다. 를 겪고 나야지만 자기가 그 터를 다스릴 수가 있다고 봐요. 진짜 그릇이 넓어지고 그렇죠. 운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성공하거나 젊은 나이에 타워 팰리스 들어가면은 금방 나오죠. 오, 맞아요. 그렇죠.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터에 맞는 그릇에 맞게끔 내가 어느 정도 겸손을 갖췄을 때 그 터랑 맞을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발복된 땅에 들어간다고 하여 발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선생님도 맞지 않은 터에 들어가서 네. 좀 힘들었던 적이 혹시 있나요? 있죠. 만약에 내가 지금 형편이 장사는 잘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무리한 확장을 해서 엄청 잘 되는 자리 잡았다고 쳐요. 근데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준비대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겸손하다면 뭔가를 관리하거나 지휘 능력이 탁월한 거 아니면 내가 뭔가를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버텨야 된다는 의지가 강해서 만약에 하루 이틀 장사 안 돼서 멘탈 무너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겠죠. 그렇지만 그 초년생들이 실패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멘탈을 세게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멘탈이 약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떨까요? 금방 흔들리죠. 근데 여러 번 겪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악터라 하더라도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서 못 사는 땅이라고 하여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풍수와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모의 땅도 불모의 사막도 그렇죠. 오아시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의지를 가진다면. 그래서 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나 혼자 살면 힘들겠지만
누군가 내가 이 그 가공할 힘이 나올 그런 에너지를 준다면, 그러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게 명랑에서 나왔던 명언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다면은 모든 걸 개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지도자를 만난다든가 그런 이끌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면은 운명 개운이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말이자 그쵸. 개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또 인에 대한 얘기는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네. 그러면 천지인 중에 사실 많은 무당선생님들이 천운 뭐 하늘에 내렸다, 하늘의 운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천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천운도 하늘이 주는 복을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사주가 거기에 발동을 합니다. 딱 원하는 타이밍에 발동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일단은 타고난 운명이라는 것이 그 격적으로 봤을 때 사주상에 굉장히 그 발복한,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거죠. 그것도 천운이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점지에서 나왔으니까 천운이죠. 아. 그렇지만 그 천운을 누림에 있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인다면 천운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천운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죠? 맞춰 노력을 해야지만 유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신은 노력하는 자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힘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고진감래라고 그러죠. 고진감래라는 의미가 하늘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렇지만 룰루랄라 띠까띵가 하면 어떻게 죄를 받는다. 그렇죠. 예, 권선징악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천운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결국은 천운도 만들어갈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못할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의지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자아의 그 강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가능한 이유에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운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죠? 그게 그 사람이 그냥 공짜로 얻었을까요? 그거를 계략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동안에 세월이 있지 않았어요? 그치? 8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늦게 누리는 거 아닐까요? 그쵸. 80이면 사실 그쵸. 늦게 누리는 거라고 원래 100세 시대라고 치면은. 근데 그거를 30대가 누리고 싶어하고 20대가 누리고 싶은데 될까요? 영양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큼의 고진관례가 없었잖아요. 부모님 밑에서 떨어져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내 스스로 그걸 극복하고 할 시간도 없었고 세월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세월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천복을 누리기도 하고 지복을 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따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없다고 느끼고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보면서 아니면 일론 머스크 보면서 아니면 뭐 자손가 누군가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하늘의 힘이 존재하긴 한다. 대신에 발복을 하면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주겠죠. 일화를 보고 와서 또 이걸 연달아 보시는 분들은 네. 결국 선생님이 무당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네. 운은 바뀔 수 있다네요. 그죠? 저는 운을 바꿀 수 있다입니다. 내가 정말 세운이라 하여도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게 흥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습니다. 뭐 주식할 운이 없고 뭐 직장 운이 안 좋고 어쩌고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다 보면은 그게 연이 닿습니다. 귀인으로 인해서 잘 되는 거거든, 사실은. 옆에 어떤 사람, 내가 인성이 갖춰주면 옆에 좋은 사람이 붙어요. 그럼 내 복이 없다 하여도, 그러니까 트럼프 옆에 귀인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바르게 간다면 주변에 지원군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악마가 붙었다 하여도 주변에서 걸러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판단력이 0으로 태어났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노력하는 거에 감동하여서 하늘이 감동하여 도울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본인의 역량을 키워서 네. 좋은 방향, 그게 뭐 땅의 운이든 그쵸? 사람의 운이든 천운이든 그렇죠.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뭐 죽을 거다. 뭐 이런 예언도 많이 하고요. 뭐 트럼프 운이 다 했다. 뭐 이런 운이 점성학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돌파를 해버리죠. 이유가 뭘까요? 주변의 기인의 발동입니다. 그래서 천운, 지운 다 좋습니다. 삼박자가 맞으면 최고겠죠.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이 중요합니다.